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의 외교 채널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내일 미국의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면 곧 북한 측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다낭이 맞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당황하면서 말을 돌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합니다. 취재진이 베트남의 다낭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돌리면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앞서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다낭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낭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내일 방한해 북한과 정상회담 관련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제는 물론이고 경호, 의정과 관련한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앞서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북미 협상의 쟁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정치부 김소연 기자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비건 대표의 발언 중에 이 영변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비건 대표는 강연 중에 비욘드 영변, 영변 그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며 이건 영변 그 이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영변 외 핵시설의 폐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북미 협상에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쟁점이 되기보다는 비건 대표가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환기시켰다는 정도로 평가됩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상회담이 2월 말인데 지금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진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영변 이외 시설까지 언급한 바 있으니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와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어제 또 비건 대표 이야기 중에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종전선언을 시사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 전복 없다는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네, 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외에도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제재 완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내 말을 잘 들어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건 맞다. 다만 당신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제재를 완전히 푸는 건 아니지만 일부 완화 가능성은 열어놓은 걸로 읽힙니다. 남북 경협 등에서 제재 완화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결국 이 제재 완화의 폭이 이번 협상의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북측과 직접 실무 협상을 하기 직전에 나온 이야기들이라 꼼꼼히 해석해 볼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란 표현인데요. 지금까지 비핵화의 전형적인 순서는 핵 신고, 사찰을 통한 검증 그리고 폐기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신고를 했느냐를 두고 검증 단계에서 양측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 신고를 뒤로 제쳐둔 겁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부터 하면 상응 조치를 보일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비상계획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비상계획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컨틴전시란 표현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need to have contingencies if the diplomatic process fails, which we do. 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하면 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한 바 있는데 미국 역시 이 비상계획이란 말로 북한을 압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국의 비상계획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큰 틀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될 거라
구체적인 군사 조치보다는 추가 대북 제재나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으로 북한을 좀 압박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도 보도해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베트남 다낭, 하노이와 함께 유력한 다음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꼽혔던 곳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라 일단 경호면에서 유리하고 또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곳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해변을 따라 고급 호텔과 리조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다낭은 우리에겐 베트남 대표 관광지로 익숙합니다. 다낭의 명물 드래곤 브릿지입니다. 밤이 되면 용이 불을 뿜으며 화려한 야경을 자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다면 직접 눈으로 보고 북한 관광 육성에 참고할 만한 곳으로 꼽힙니다. 다낭은 경호에도 유리합니다. 다낭 북쪽 톡광 지역은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난 싱가포르 센토사 섬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의 인터컨티넨탈 리조트는 입구만 막으면 내부로 접근이 어려워 유력한 회담 장소로 꼽힙니다. 이 밖에도 다낭 내 다수 숙박시설이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치러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낭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전투병력이 처음 상륙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공군기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파병 갔던 한국의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곳도 다낭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